요사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주식시장을 대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지셔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담으시고 이렇게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는 그런 패턴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번 주 잘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배터리 시장을 분석을 해놨는데 우리 시장과 좀 연관된 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 선호주는 삼성 SDI와 LG화학입니다. 왜 골랐냐 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내 ESS 시장의 출하량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판단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소형 배터리 부분에서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ROE 굉장히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죠. 수익률 이런 부분이 이제 회복된 흐름들이 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회복으로 연결됐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했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덕이 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배터리 점유율은 날로 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기분 좋은 호재 분석이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약 87%로 급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공급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좀 배제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치고 들어가는 흐름들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북미 ESS 시장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압박 이런 부분에서는 피해가는 거니까 더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중국산과 경쟁을 했을 때 원가 경쟁력에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K기업에게는 수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효과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K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블루오션을 찾는다기보다는 원가 절감 기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흐름들 패턴이 읽혀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보시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삼성 SDI와 LG화학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이유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진 흐름들이 있어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는 거, 더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 중에서 LG엔솔을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상승률이 한 20% 정도 있다라고 봤고 시총 90조 원 이런 부분을 분기점으로 좀 봤더라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의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차세대 소재 섹터와 미국발 핵심 광물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수 스페셜티,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전고체 관련 ETF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등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좀 밸류 부담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 주가 하방 압력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서 악재가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서 사실 주가 하방 압력이 제한적인 거거든요. 이런 연결고리 보시고요. 그리고 다만 1분기 매출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전 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가가 빠진 만큼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조금 더 먹을거리가 있겠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주요 골자였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여기서 언급한 종목들도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 보시피 오늘 급등, 두 자릿수 급증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방금 전에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쭉 보니까 그래도 오늘 한 열 몇 개의 증권사가 아무래 보시피 실적 분석을 했고 가치를 평가했던데 대부분 좀 비슷했습니다. 18만 원으로 올린 그런 국내 증권사도 상당 부분 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업종 탑픽으로 새롭게 다시
다시 제시를 함과 동시에 비중 확대를 유지하겠다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모건 스탠리가 왜 아모레퍼시픽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느냐라고 하니까 이익에 대한 강한 이익이 성장할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든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가 올해와 내년 EPS 추정치를 각각 올려 잡았습니다. 최대 5% 올려 잡았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23년도에 인수한 코스RX 이 부분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을 주도하는 효자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미국과 일본 같은 비중국도 약진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20% 매출 성장을 지속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제품이 잘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중국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제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축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생산 구조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작년 8%였는데 몇 년 지나면 28년도에 13% 두 자릿수가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 이익 모멘텀이 회복이 됐으니 주가 상승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오늘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8만 원이라는 거 룸 확인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한국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도 다수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은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많은 증권사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실적의 발표가 되고 가치 평가가 있으면 목표 주가를 한 곳이라도 올리는 곳이 있었을 텐데 단 한 곳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쓴 국내 증권사를 찾게 된 거죠.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다소 혼란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냥 이 기존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다라는 선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에 부합했는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부담이 될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얘기였는데 광고 쪽 둔화가 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냐 보니까 거래 대금이 줄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구책,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든든한 부분을 업고 가야 되는 그런 생존 전략이 있는데 두나무 중심의 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은행 대주주 컨소시엄에 우선 이제 발행 허가가 될 경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신사업에 대한 매력도가 과연 잘 펼쳐지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커머스 경쟁력이 강화돼야지 주가는 반등, 그 여력이 좀 커질 것이 지금 주가가 거의 못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라고 봤고 지금 쿠팡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판 삼아서 구조적인 점유율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네이버 공격적으로 물류 투자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으로 올인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실제 나와봐야 알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 DS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0만 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차이가 나죠. 본업은 45조, 크립토 사업 가치 15조 반영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쓴 부분이 있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 올린 곳이 없다라는 점 일단 보시면서 향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게 주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커머스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해내야 될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JP모건에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목표 주가 대비 거의 반토막 내면서 목표 주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목표가를요. 그래서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비슷한 얘기를 약간 했습니다.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열이 되어 있다. 현재 주가는 이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도 한국투자증권이 네이버를 바라볼 때 보수적인 시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구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핀테크 최대 주주 한 20%, 40%, 20에서 40% 그 정도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너무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냉각되지 않을까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을 JP모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디지털 결제 성장이 둔화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한 자릿수 후반을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8%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거래, 안과 밖에서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될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랑 갭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JP모건에서는 목표가 3만 원이라고 제시했지만 NH투자증권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82,000원,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아래 위로 좀 룸이 있습니다. 좀 변동폭이 있죠. 46,000원에서 64,000원, 삼성은 77,000원.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 내린 것도 있었지만 JP모건의 목표가랑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점 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강세장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비트코인 떨어지고 금은 떨어지고 S&P 500 테크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조금 반발 매수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금융시장에서 시스템 위기는 아니다라고 본 거죠. 지금 미국 국내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높긴 하지만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아주 그냥 최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우리나라 은행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리고 S&P 500, 코스피 같은 경우에 1년 이상을 기간을 봤을 때 얼마나 이익을 벌어들일까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강세장 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강세장은 강세장인데 숨고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폭이 컸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등의 국면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반등이 나오는데 앞으로 봤을 때 지수 급락 후 반등의 조건을 보면서 그게 반등이 맨 처음이 되는 섹터가 향후 3개월간 주도권을 갖고 시장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등의 조건 첫 번째, 미국 10년물 금리가 떨어졌을 때,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비트코인과 금이 다시금 올라갔을 때 이 조건이거든요. 그에 맞는 S&P 500과 코스피의 업종, 주도 업종을 시나리오별로 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지금 개인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최근 들어 올린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또 가파르게 반등하는 만큼 차익 실현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시총 5천조 원을 상회한 그런 흐름도 우리가 맛봤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개인과 매매 패턴이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2월만 11조 순매도 치는 흐름들이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BNK 투자증권에서는 연기금이 중립에 대한 그런 입장을 유지한다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칠 수밖에 없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거 좀 보시고요. 지금 K전기전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만큼 개인 사자와 외국인 팔자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이후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좀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성장주는 사실 3년 연속 되게 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만약 제한적이라면 지금부터도 저평가 관련주도 함께 찾아야 된다. 고루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이었으니까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